12운성. 자, 선생님 밑에 우리가 지지잖아, 지지. 지지가 몇 개예요, 글자가? 12개죠? 그지? 그냥 기본적으로 목화, 토, 금수. 태어나서 기운이 위로 올라와서 펼쳐져서 열매를 맺어서 그 다음에 뭐 저장되는 거 씨앗이 되어서 한 사이클이 돌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는 생장, 수, 장이잖아. 생에서 넓혀져서 장에서 수 끌어당겨서 그 다음에 숨잖아. 이게 생장, 수장이 되지.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살잖아. 사람의 모든 것들은 다 생장, 수장을 겪잖아, 그죠? 그런데 기운 하나가 생장, 수장을 겪을 때 이걸 좀 더 세분화하는 거지. 세분화. 몇 가지로? 12가지로. 우리가 12가지로 세분화할 때 생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지지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그러면 임묘질이 봄이고, 사오미가 여름이고, 신유술이 가을이고, 해자축이 겨울이에요. 이게 나누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임묘진이 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오미가 생일 수도 있고, 그건 다 달라요. 무슨 뜻이냐면은 천간의 기운을 기준으로, 천간의 기운을 몇 개예요? 10개. 10개의 기운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천간의 기운은 갑 있고 을 있고, 요거는 목운동이다, 그죠? 그 다음에 병, 정 있고, 그 다음에 무, 기 있고, 병, 신, 인계, 이렇게 10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10가지의 기운들은 각각 갑이 12가지의 기운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고, 을도 12가지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고, 모든 기운들은 지지에서 12가지의 기운을 다 겪는 거예요. 근데 이 겪는 것이 그냥 계속 뭐 이래도 저래도 이게 아니고, 기운이 어떻게 위로 올라갔다가 기운이 이제 좋아졌다가 그럼 정점을 찍으면 반드시 내려오게 돼 있지. 선생님, 우리가 음과 양 얘기했었잖아. 호흡을 한번 후 하면 계속 후를 못 하잖아. 한 번은 반드시 해야지 그 다음 나가잖아. 그런 것처럼 이 기운이 위로 쭉 올라갔다 끝까지 못 올라가. 그러면 정점을 찍고 다시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들이마셨어. 그런데 이게 계속 이렇게 할 수 없다. 후해야 돼. 그래서 내려가면 끝까지 내려가지 않는다니까 다시 올라와요. 이게 한 사이클이 되는 게 12가지. 그래서 천간에 있는 모든 기운들은 태어나서 좋아져서 성장해서 쇠락을 거쳐서 모습이 없어져서 다시 일어나는 이것을 겪는데, 이게 몇 가지다? 12가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생장, 수장을 겪는다, 이렇게도 말이 맞지. 근데 그게 모든 기운들은 그 생장, 수장이 몇 개로 나누어진다? 우리가 사주팔자를 가지고 설명할 때는 1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12운성이에요. 그래서 12운성. 맞지? 12가지로 나누어진다. 그 다음에 12도 뭐가 있어요? 신산. 다 10이라고 얘기하지, 12. 지지의 글자가 몇 개 있어요, 12개잖아.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그래서 지지에 있는 12개의 글자를 가지고 생장, 수장을 얘기하는 것이 뭐다? 12운성이에요. 됐죠? 자, 기준은 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천간의 글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갑이, 그래서 나중에 이게 막 헷갈려. 갑이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12개를 다 만날 수 있어요. 다 만날 수 있지. 을도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을 다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갑이 인을 만났을 때는 에너지가 어떤가?
갑이 오를 만났을 때는 에너지가 어떤가? 갑이 수를 만났을 때는 에너지가 어떤가? 이런 식으로 갑이 만날 수 있는 12가지의 에너지가 야는 생하느냐, 야는 절하느냐, 야는 죽으러 가느냐, 야는 가만히 숨어 있느냐를 우리가 공부하는 게 시기입니다. 그러면은 병도 12가지를 만날 수 있겠지. 무도 12가지를 만날 수 있고 다 12가지 다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천간의 기운 한 가지를 12개로 얘기하기 때문에 한 가지 기운이 만나는 게 12개니까 위에 있는 10개 기운이 12개를 다 만나는 건 120가지를 알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 그 MBTI가 그런 거잖아. MBTI 했잖아요, 선생님. 옛날에는 선생님 우리 뭐 많이 했어요. 혈액형이 이제 A형이냐, B형이냐, O형이냐, AB형이냐, 그것만 해가지고 뭐, 그런 거 했었잖아. 뭐. A는 어쩌고, 그런 얘기 했었죠. 조금 이따가 보니까 또 선생님 그거 MBTI가 좀 외향적, 내향적. 그 다음 또 나는 뭐 계획적, 계획 안 하는 거. 저또 뭐가 있지? 뭐 그렇게 뭐 몇 개 나누는데 그게 양이, 그 종류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저보다 어디 열광이 생겨? 제일 처음에 그 혈액형이 막 열광하다가 요즘 젊은 애들은 이 A, 뭐 I가, E가 그부터 시작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섬세하게, 훨씬 더 많이 설명해 줄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사주팔자예요. 근데 이게 12가지로 나누기만 하는 게 아니고 120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누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야들은 그 MBTI 보니까 4가지로 하되 4가지로 만. 야는 외향적인데 그 다음에 계획적인데 이렇게 4가지로 나눈 거 아니에요? 4개의 글자를 자기가 가지는 거잖아요. 우리 8개의 글자를 가지는데 얘들이 지지의 글자가 하나, 둘, 사주에서 8글자를 우리가 가지고 요 위에 있는 글자들 있잖아요. 위에 있는 글자가 몇 개예요? 4개들이지. 이 4개가 여기에 있는 거하고 상관없이 다 가질 수 있는 게 몇 가지래요? 12가지가 되는 12가지. 근데 야는 12가지만 가지는 게 아니고 이 글자들끼리 이렇게 해서 합도되고 충돌되고 온갖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 공부를 하시면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거 다, 그 다른 어떤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람의 성향을 말해주는 어떤 도구보다 훨씬 더 섬세해요. 그래서 공부를 할 양이 좀 많기는 하지만 어느 순간 되면 선생님들이 그 누군가를 앞에 두고 할 얘기가 혈액형이나 MBTI보다 정말 좀 열심히 좀 해보이소. 근데 이제 첫 번째 약간 그 부딪힘, 갑자기 탁 막히는 게 이게 또 12이상이에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천천히 하나씩 해야 되니까 복잡하다고 느껴지고, 그 다음에 12운성을 하고 나면 12운성이 어떤 건지 알잖아요. 이걸 적용해야 되는 게 적용. 이 적용이 또 쉽지는 않아요. 되게 뒤에 배울 거지만 미리 얘기를 해주면 어떤 사람이 병이라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뚜렷하게 여기 임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거는 나를 기준으로, 지금 나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나를 기준으로 수국, 화 하나가 되죠. 나를 많은 글자고 극하는 글자예요. 그래서 나는 화 기운인데 나를 끌어내리는 기운, 이 극하는 글자는 우리가 말하는 반성, 여자 같으면 남편, 남자 같으면은 자식, 뭐 직장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나의 기운을 위로 뜨는데 나를 끌어내리고 하는 이 기운이 직장으로 만약에 본다면 이 직장의 글자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해서 임자로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관은 임이에요. 그치? 근데 이 관의 글자가 밑에 뿌리가 자라는 것으로 뿌리를 내렸어요. 그럼 이 사람의 관은 임자로 있잖아. 그럼 이 사람은 굉장히 관이 튼튼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석할 때는 이 사람의 관은 왕지에 이렇게 말하면은 이 사람의 관은 튼튼하게 해보기가 쉬워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있는데 임자를 안 있고 임진으로 있어요.
가가 아니고 진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임이라는 관이 있는데 요 밑에 있는 글자가 자인 경우와 진인 경우는 진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 관이 묘지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 관을 쓰는 사람과 이 관을 쓰는 사람 중에 이 사람의 관이 훨씬 더 튼튼하고 뿌리가 튼튼하고 뚜렷하고 이 사람은 똑같이 입으로 있지만 밑에 자리가 묘지기 때문에 뭐하고 좀 묘지에 있으면 좀 약하잖아요. 좀 약하고 그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병으로 태어나는데 위에 이렇게 떠있는 사람들은 말고 위에 안 떠있어. 밑에도 없어. 사주가 없어요. 사주 글자에 이게 야들이 없어. 이런 사람도 많아요. 관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관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관이 이렇게 없어서 그럼 야는 직장이 없고 자식이 없고 이 남편이 없나?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 사람의 글자가 없다 하더라도 올해가 예를 들어서 임신년이다. 그러면 이 사주에 관이라는 글자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 임신년이 오면 이 사람의 관을 해석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의 관을 뭘로 본다? 예를 들어서 평관을 임으로 잡으면 원래 신이 왔기 때문에 사주에는 없지만 뭐가 왔기 때문에 임이 왔고 신은 신자진 그래서 수운동에 뭐다? 생지를 넣어서 있네. 맞지 그치? 그러면은 이 사람은 사주에는 없지만은 원래 무가 물으러 왔을 때 네 사주에 선생님 나는 사주 관이 없다 그래서 나는 직장도 못 가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어디서 그렇게 들었다냐? 1년의 운에서 임신이 왔기 때문에 내 사주에 있는 데 상관없이 이 사람의 관운을 봐줘야 된다 안 봐줘야 된다 봐줘야 된다는 거고 10년씩 바뀌는 운에서 근데 아까 이 사람의 대운을 봤어. 대운. 근데 이 사람의 대운에서 신이 온 거야. 신이. 그러면 이 사주에 관이 없다 하더라도 뭐가 왔기 때문에 신이 왔기 때문에 신은 신자진에서 무운동에 생지기 때문에 직장에 가려고 하는 운동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높다고 봐줍니다. 그래서 글자가 사주 원국에 있는 것은 있는 대로 해서 없을 때도 뭐하노? 교장 선생님 사주 글자는 없지만 내 몸에 장기가 다 있기 때문에 내 건강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직장이라든지 관생의 것들도 다 해줘야 돼. 그걸 보는 게 뭐다 선생님? 12운전의 기본. 그래서 이렇게 잘 보다가 나중에 12신살까지 연결해서 보게 되면서 훨씬 더 풍성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다. 응. 영화가 네. 인자로 이렇게 하고 인지는 네. 많은 분들 같은데 네. 영화가 힘을 쓰는 자리는 인지에 있는 자리가 병화 이제 그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요게 야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관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또 아까 임자였잖아요. 그죠?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렇게 뿌리를 냈을 때 이 관 자체는 야가 힘이 세고 야 자체는 힘이 약한데 요게 만약에 여기 월에서 진으로 들어온다면 여기 관대지가 되거든요. 그거는 나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책에서 12운성을 설명할 때 나를 기준으로 자와 진과 여기 있는 글자들을 다 해서 내 기준으로 12운성을 보는 게 있고 그는 그대로 또 봐줘야 돼요. 이 사람의 관을 기준으로 보는 게 있고 사주에서 제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신금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신을 기준으로 그 밑에 다 봐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없다 하더라도 이 병이 12개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의 관, 재, 이 사람 거를 다 볼 수 있어요. 어려운 얘기지. 선생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병이라는 사람이 임자와 임진을 했을 때 관은 이미 자를 깔았기 때문에 진을 까는 것보다 힘이 세지만 병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볼 때는 이 자리가 관계지라서 훨씬 더 뭐하다? 힘이 세다. 그거는 나를 기준으로 보느냐, 야를 기준으로 보느냐. 그래서 그 전에 많은 해석들이 일간을 기준으로 하는 해석들이 제일 많고 다 일간 기준이에요. 근데 시선을 좀 돌려서 보면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나 말고 옆에 있는 주체가 바뀌는 게 아니고 해석의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야가 주체가 될 수 있고 야가 될 수 있고 야가 될 수 있고 8개가 다 주체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해석할 때도 성경 글자를 각각 가지고 해석할 때는 신문서 너무 잘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글자를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면 충리고 하기로 다 괜찮아요. 설명할 때는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야는 진모들이 나타나요. 진이 자리가 더 괜찮아요. 관대지. 맞죠? 근데 노방세, 병사묘, 절, 태지가 되죠. 태지하고 관대지 중에서 야 입장에서 야는 태지고 야 입장에서 야는 관대지가 되거든요. 입장은 전자에는 임자가 먼저 타지. 나는 입장에서 나의 위치는 임진이. 직장에서 내 주장은 그게 더 강할 수 있고 내 힘이 좀 더 셀 수 있고. 이 사람의 관이 좋다 할 때 임자가 관이 더 좋은 거고 이렇게 됐을 때는 내 힘이 좀 더 센 거는 임진인 사람이 더 좋은 거지. 근데 평관을 묘지를 자꾸 넣으니까 해석을 한 개만 플러스 더 시키면 쌤이 여기가 자가 아니고 진인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임진이면 나의 주장이잖아요. 내가 힘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힘이 있고 편관을 어디에 넣어서 묘지로 넣잖아요. 편관을 묘지에 넣는 건 뭐냐면 칠산을 묘지에 넣는 거예요. 칠산의 7번째 글자 나를 친구거든요. 편관은 뭐냐면 직장에서 나를 엄청나게 누르는 글자예요. 그게 묘지로 넣는 사람은 내가 무섭긴 없나? 내가 무섭겠지. 다 나와 뭐 내가 제일 잘나는 이런 분위기가 편관을 묘지로 넣는 거예요. 편관이 사라졌다. 예를 들어서 편관이 사라졌다. 칠산이 사라졌다면은 나를 치는 글자, 나를 누르는 글자가 없어진 상태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기본 아닌자. 그 다음에 이 편관, 칠산이 너무 세잖아요. 그러니까 쌤 말씀대로 관은 너무 좋은데 내가 치이는 거야. 내가 항상 나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무섭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식용성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약간 겁을 주는 게 아니고 식용성은 천천히 해야 되고, 응? 막 성질 급한 사람들은 못해 막 돌리다 신경질 확 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만큼 이렇게 운 설명하기가 수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식용성은 안 보는 쌤도 되게 많습니다. 그냥 올해 3생 3부만 보는 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식용성은 반드시 쌤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12신사까지 연결해 선생님들이 보시게 되면 정말 쌤들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12운성 구성의 원리 보시면 12운성은 사람, 살아있는 모든 것들 이게 전부 다 태어나서 활동하고 그 다음에 사망하고 다시 태어나는 12가지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12가지 과정. 그래서 12개는 지지가 12개이기 때문에 그 밑에 지지 12개를 맞춰서 설명하면 됩니다. 12운성 구별표가 있습니다. 요거를 잠깐 볼게요. 제가 한번 천간 12운성 표 한번 볼게요, 선생님. 밑으로 선생님 갑을 병정, 경시, 응계되어 있죠. 그 다음에 병 옆에 선생님 무하고 정 옆에 기대어 있어요, 선생님. 화하고 토는 같은 자리로 씁니다. 화하고 뭐는? 토는 같은 자리로 씁니다. 선생님, 나중에 우리가 사주를 해석할 때도 토들은 조금 애매해요. 토는 실제 우리가 목화하고 금수기운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토기운은 실제 양에서 음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의 과정에서 변화시켜주는 거잖아요, 선생님. 우리가 저번에 토를 배울 때 꽃, 나무에서는 토가 뭐라고 그랬어요? 꽃이라고 그랬죠. 암수 수술이 있는 변화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실제 기운으로 본다면 목화, 금, 수고. 토들은 실제 작용할 때 뭘로 작용하냐면은 얘들이 한 가지 기운을 멈추고 다른 기운을 열어주는, 맞지? 그런 작용을 하는 게 토라는 거지. 토는 그 사이사이에서 하는 변화하게 해주는, 다른 걸로 변화하게 해주는 중간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천간의 기운이 지지에서 12개로 움직이는 것을 해석할 때 화하고 토는
같은 자리를 씁니다. 그래서 토는 나중에 해석해 보면 약간 어중간한 것들이 좀 생깁니다. 자, 그래서 갑을 병정, 병신, 인계로 나누고, 그 다음에 옆으로 쭉 돼 있죠. 생욕대, 한자로 돼 있습니다. 그죠? 생욕대, 녹왕세, 병사묘, 절태약, 이렇게 돼 있죠. 맞죠? 한번 볼까요? 생, 요, 때, 녹, 왕, 쇠, 병, 사, 요, 절, 태, 약. 선생님, 모든 기운은 생한다, 시작한다. 생한다, 시작한다. 맞죠? 그리고 생하고 시작해서 이게 에너지가 위로 확 올라가서 굉장히 멋지게 자리를 잡는다. 뿌리가 튼튼해진다는 녹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굉장히 뿌리가 튼튼해져서 내균이 가장 왕성해진 상태에서 쇠퇴까지는 이거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 있는 정상에 있는 어떤 형태. 얘들은 에너지가 위로 태어났으니까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 얘들은 정점에 있는 형태. 그 다음에 병사묘는 에너지가 어떻게 아래로 내려오는 형태. 절태양은 실제는 보이지 않는 형태. 보이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뒤에 숨어있는 형태, 엄마 배 속에서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했었잖아요. 선생님. 사막을 배웠었죠. 사막. 기억이 나요?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선생님. 저 앞에 지장간을 한번 보세요. 27페이지 지장간 있죠? 앞에 27페이지에 지장간이 있어요. 지장간을 보시면 인부터 한번 볼까요, 선생님? 인 밑에 병이 있죠. 중간에. 그 다음에 인, 오, 술에서 술 중간에 정화가 있죠. 기억이 나요? 그러면 인에서 술까지는 화의 기운이 시작해서 오에서 정점을 찍어서 술에서 마무리된다 했었잖아. 그러면은 인에서 화 기운이 시작했다는 게 이게 생제. 생했단 말이야. 예를 들자면 그래서 왕해져서 어디 가서 술에서 묘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해자축 안에 화 기운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했잖아. 그래서 모든 기운은 3에서 9개의 계절에서 9개의 계절에 9개의 달에서 살아있고, 맞지?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살아있냐면 여기서 시작해서 생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왕제에서 최고점을 찍어서 병에서 이렇게 왔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화운동을 가지고 예를 들자면 인에서 세에서 오에서 가장 왕성해서 어디서 술에서 끝나. 그런데 요 세 달, 한 계절에서는 화의 글자가 지장간에 있어 없어? 없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없다기보다는 숨어있고 나오면 충분이다. 이때는 엄마 뱃속에서 잉태해서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기운에서 생육대는 상승, 노광세는 절정, 병사묘, 병들어서 죽어서 묘에 가는 거. 이때는 아래로 내려오는 기운. 그 다음에 절태양은 다음을 위해서 나는 세상 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것이 기준 규칙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네. 몸으로 있고, 네. 요강새는 하로 있고, 네, 보고. 용사면은 금으로, 네. 절대하는 수로. 술, 맞아요. 딱그 이렇게. 맞아요. 이거를 목화금수로 보면은 생록되는 모든 기운이 생하는 거니까 목균 근데 이걸 이제 나중에 있을 때 헷갈리면 안 돼요. 어떤 사람한테는 목이 생육대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금이 생육대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큰 덩어리를 봤을 때는 생육대가 우리가 봄처럼 많은 거고 봄의 기운, 아침의 기운, 그죠? 봄 기운 쭉 올라가는 기운. 그 다음에 노광새는 먹고 여름처럼 확 하얗게 펼치는 기운. 그 다음에 병사비는 가을이니까 어떻게 하면 수려받는 기운. 그 다음에 절태양은 숨어서 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씨앗의 행동. 누구를 위해서? 다음 생을 위해서.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본다면은 생육대가 봄, 야는 여름, 야는 가을, 야는 겨울 같은 거. 시간으로 봐도 똑같겠지. 생명이 일어나는 시간이 뭐고 임시, 묘시, 진시간. 임묘진, 사오미 할 때 임묘진. 요거는 사오미, 요거는 신유술, 해자주. 이렇게 구별이 돼요. 뒤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됐죠? 그래서 12운석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묶음을 나눕니다. 생욕대, 세 개로 외울 때 이렇게 외울 때 생욕대, 노광색, 병사묘, 절대. 그런데 선생님 외울 때 생부터 해서 생욕대 해도 되고 노광색 해도 돼요. 녹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나의 글자, 천간의 글자가 갑이다. 맞죠? 그러면 녹은 인이 녹이 되겠지. 바로 밑에. 똑같은 글자. 책을 다시 볼게요. 자, 생욕대, 노광색, 세 개씩 쌤 나누시면 됩니다. 병사묘, 절태양 나누고. 자, 그 다음에 갑하고 을이 있습니다. 갑하고 을부터 볼게요, 선생님. 갑하고 을이 있다. 갑하고 을이 있는데, 아까도 말했는 것처럼 천간의 글자와 지지의 글자가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갑은 지지의 선생님 가장 지지 글자 중에서 가장 천간에 갑처럼 움직이는 거는 뭐라 했어요? 인이라 했지. 이거 지장한 공으로 배웠었죠. 인이라는 글자는 인이라는 글자의 지장간을 보니까 뭐가 제일 많던 선생님? 갑이 제일 많았잖아요. 27페이지 한 번. 그러면은 인이라는 글자는 천간의 기운, 갑을 제일 많이 쓰니까 천간의 갑과 인은 비슷하게 쓰잖아. 뿌리를 내렸나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슨 자료로 보냐면은 녹으로 보거든요. 그러면은 갑은 어디에? 녹, 인. 을은 어디에 녹이 있어요, 선생님? 을 지장간 한번 보세요. 맞아, 묘 지장간 보세요. 묘의 지장간을 보면 뭐가 있어요, 선생님? 을이 있죠. 그럼 묘는 천간 기운 을하고 같다는 거 아이가? 맞죠? 그러면은 을은 가장 녹, 천간의 기운이 땅에 붙일 때는 어떤 글자로 뿌리를 내린다? 을로 내린다. 됐습니까? 높부터 보는 게 좀 쉽겠지. 이것을 알려면 지나가 보면 됩니다. 똑같이 알겠어요? 아니, 뭐야, 묘, 왜? 묘야, 묘. 자, 그 다음에, 목쯤 갑이 있어요, 갑이. 천간에 갑이, 목운동이 제일 처음 생하는 것. 자, 생하는 거 다시 한번 볼까요? 지장간 다시 한번 볼까요? 쌤은 이호락 하면 좋겠는데, 그 원리를 자꾸 얘기해 주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장간을 이렇게 보시면, 중기가 있고, 지장간에 중기가 있고, 정기가 있어요. 배웠죠, 우리? 중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정기가 있고, 여기가 있어요. 지장간 한 번만 더 해볼까, 선생님? 지장간 한 번 더 해볼까? 지장간 다 알겠어. 선생님 지장간 다 확실히 아시겠어? 다 외웠다고 다 까먹었어요. 우리 지장간 하면서 같이 하면 조금 더 쉬운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인묘진, 사오미, 신요술. 해봐야 돼, 선생님들이. 해자축 있어요. 지지 12가지 글자가 있습니다. 지장간을 알아야지 12운석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임묘지, 사오미, 신일수, 해자축의 지지의 12개의 글자들은 전부 다 천간의 기운을 쓰는 글자들이에요.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것은 시간의 흐름이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인이 탁 태어나고, 어느 날 갑자기 묘가 탁 태어나는 게 아니고, 그 앞에서부터 기운이 이렇게 와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쓰던 기운, 전번 달에 쓰던 기운을 뭐라고 한다? 여기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장 많이 쓰는 기운을 뭐라고? 본기, 뭐, 이게 정기라고 얘기하거든요. 정기라고 얘기하고, 중간에 뭐가 있어요? 응? 중기죠, 중기. 중간에 기운이 하나 있어요. 자, 요 중간의 기운이, 물론, 여기 정기, 야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중기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여기 있는 제일 밑에는 일처리는 정기로 나와 있죠. 이 정기로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많은 건데,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는 전부 다 날짜입니다. 그래서 앞에 7일, 7일, 16일 중에 제일 많은 게 16일이니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지난달에 썼던 무를 하나 쓰고 7일 쓰고 천간에 무와 같은 글을 좀 쓰고 중간에 뭐가 생기고 병을 쓰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게 뭘 써요? 갑을 씁니다. 그러면은 지지의 인이라는 글자는 인이라는 기운은 인이라는 한 달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 전에 흘러왔던 무라는 천간의 기운을 한 7일 쓰고 그 다음에 병이라는 글자를 한 7일 쓰고 뒤에 16일에 갑이라는 것을 쓰기 때문에 천간 기운 중에서 갑을 제일 많이 쓰잖아. 그래서 인이라는 글자는 천간의 갑과 같은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글자들은 요 밑에 정기라고 되어 있는 글자들은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뭐예요, 선생님? 제일 많은 거, 제일 중요한 거, 제일 많은 에너지예요. 뒤에 올라왔네. 맞아요? 여기 맞죠? 병신, 그다음에 임묘진 한 계절입니다. 임묘진, 사오미, 신술, 해자축. 이는 천간에 갑과 같고 묘는 천간에 뭐와 같고 을과 같고 쥐는 천간에 무와 같고 사는 병, 오는 정, 미는 기, 시는 경, 유는 신, 술은 무, 해는 임, 그 다음에 자는 개, 축은 기와 같은 거예요. 이거는 다 녹이에요. 녹. 우리가 아까 12운성으로 넘어가면 4의 녹은 병이 되고 5의 녹은 정이 되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전부 다 녹음은 되게 쉽단 말이야. 녹은 쉬운데 어디서 생하는지 모르겠어요. 생을 봐야 될까 이거. 시작하는 지점은 무조건 외우면 되기는 돼요. 그렇지만 선생님 원리를 알고 넘어가면 쉬워지는데 생하는 것은 그 전에 없다가 생기는 게 생겨요. 그 전에 계속 있었으면 이거는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근데 그 전에 없다가 생겼기 때문에 생을 보는데 생을 보려면은 여기 중기, 정기 중에서 뭘 본다? 정기를 본다. 아직 이제 중기를 보면 중간을 보면 중간. 자, 중간에 있는 이 글자들 있죠. 특히 인, 사, 신, 해는 계절의 첫 번째 글자예요. 인사신은 어디 첫 번째 글자? 계절의 첫 번째 글자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야는 봄의 시작이고, 야는 어디 시작? 야는 여름의 시작이고, 야는 가을의 시작이고, 야는 겨울의 시작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는 봄의 시작이기 때문에 항상 무엇을 생해주노? 봄을 생해주겠지. 물론 봄의 시작이니까. 그런데 이 봄을 생해주는 인이 말이야. 첫 번째, 봄을 생해주는 첫 번째 인이 야가 기본적으로 목이잖아요. 목이잖아요. 맞죠? 근데 이 목은 항상, 이 목은 항상이 아니고 무슨 글자든지 첫 번째, 첫 번째 글자들, 계절의 첫 번째 글자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운에 그 다음으로 가고자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에너지들은 나한테 뭐 무르지 않고 뭐 할 것이다. 다음의 기운으로 가고자 한다. 그럼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래? 라고 얘기한다면 이 인의 중간에 있는 기운이 화예요. 화. 야는 목이에요. 이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 제일 많이 쓰는 글자가 뭐다? 목인데 뜬금없이 중간에 뭐가 생겼다? 화가 생겼어요. 그럼 얘가 갑자기 생겼는지 원래 있었는지를 보려면 그 전의 계절을 봐야 될까 아이가? 그 전의 계절 한번 볼까요, 선생님들? 그 전에 지장간 안에 해자축 지장간 안에 화의 기운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해자축에 해자축 이 중간에 무엇가 없었다? 화기운이 없었다. 화기운이 없다가 어디에서? 인이 왔을 때 뭐가 생겼어요? 중간에 뜬금없이 병화가 생겼어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면은 이는 어디로 가려고 하는 글자다? 화로 가려고 하는 글자다. 그전에는 화가 없었다. 그래서 이는 화를 생한다. 됐어요? 그래서 이 인사신의 글자 안에, 지장간 안에 있는 중기의 글자는 얘가 가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인이 가고자 하는 욕망, 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 그래서 우리가 목은 어디로 가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목생 화로 가려고 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해를 한번 볼까요? 차례로 다 한번 볼 거예요. 해는 해자축에서 겨울의 시작입니다. 그럼 야는 당연히 겨울의 시작이니까 겨울을 생각하고 있겠죠. 그런데 모든 인사신의 첫 번째 글자들은 중기에 본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어요. 중기에 뭐가 있어요? 갑이 있어요. 갑이 있죠? 중기 한번 보세요. 갑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 갑은 신유술 이 지장간 안에 이 갑은 목이잖아요. 그죠? 목이 신유술에 목기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 신유술 지장간에 글자 다 보세요. 그러면은 신 안에는 모임경이 있고 유 안에는 경신이 있고 술 안에는 신정부가 있어서 이 세 달 동안에는 목이 있었나 없었나? 없었어. 그런데 갑자기 해에서 뭐가 생겼어? 갑이 생겼어. 그러면 인사신의 계절의 첫 번째 이 글자들은 그 중기에서 자신의 욕망을 드러낸다. 어디로 가고 싶은지. 그래서 해는 목이 중간에 갑자기 생겼기 때문에 해는 어디로 가려고 한다? 목으로 가려고 한다. 계절은 겨울이지. 다시 또 볼까요? 사 다시 봅니다. 사 중간에 한번 보세요. 여기 사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 여기에 경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는 4, 5 밑에서 여름입니다.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얘의 중기에 욕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글자, 계절의 첫 번째 글자 인사신의 중기에는 본인이 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계절이 생하고자 하는 기운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 안에 경금이 있다는 것은 갑자기 생겼다는 것은 나는 여름이지만 어디로 가고 싶다? 가을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을의 글자 경이 앞에 인묘진한 있었나 없었나? 없었다고.
갑자기 생겼으니까 여름은 어디로 가려고 한다? 가을로 가려고 한다. 자, 그러면 가을 한번 볼까요? 신의 중리에 보면 뭐가 생겼냐면 임이 생겼어요. 자, 갑자기 임이 생겼다. 갑자기 생겼어요. 그러면 그 앞에 세 계절에 물이 없어요. 지장만 보시면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의 계절은 다음 계절로 가고자 한다. 가고자 하는 기운은 어디에 나타난다? 중리에서 나타난다. 자, 그래서 인을 한번 보시려봐요. 다시 뒤로 넘어옵니다. 어디로 아까 몇 글자였지? 자, 여기 보시면 갑의 해있죠. 해 생욕대에서 생하는 거 있죠. 생하는 거 생에 무슨 글자가 있습니까? 해 글자가 있잖아. 맞지? 해에서 갑이 뭐하노? 생겼잖아. 생한단 말이야. 시작했단 말이야. 언제? 신유술에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생겨. 됐죠? 그래서 갑은 어디에서? 해에서 생해서 어디에서 녹을 하고 생겨요. 녹을 하는 것은 정기라고 봤죠. 그 다음에 왕한 것은 지장간 안에 목기운만 있는 것들이 왕한 기운이에요. 다시 지장간을 넘겨서 보면은 요 안에 갑하고 을만 있어요. 맞죠? 그렇다면은 목운동은 갑은 어디서 생해서? 해에서 생해서 어디서 제일 왕해져서? 묘에서 제일 왕해져서. 자, 그 다음에 어디서 죽는가를 볼까요? 묘지를 한번 볼까요? 묘지는 그 글자가 사라지는 거지. 자, 묘지를 보면은 해라는 글자에서 목운동이 생해서 묘에서 가장 왕성해져서 그 다음에 목운동이 없어지는 게 언제냐면은 신유술 지장간 안에 목운동이 하나도 없어요. 목이 언제 마무리되느냐 하면 미에서 마지막으로 을이 생겨요. 맞죠? 미에서 중기에, 선생님 중기가 되게 중요해요. 중기에 있는 글자들은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글자, 그 다음에 마무리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을이 하나가 있고 그 뒤에 신유술에는 목기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죠? 그래서 목운동은 해에서 생해져서 묘에서 가장 왕성해져서 어디서? 미에서 묘로 들어갑니다. 됐죠? 그러면 절태양일 때는 신유술이겠지. 이때는 내 모습이 있다 없다? 없다. 어렵죠? 어려우면 선생님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선생님들이 하나씩 잘라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이해하고 가시냐 12운성으로 선생님들이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이거를 이해하고 외우면 나중에 앱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네? 두 가지 갈림길에 설 수밖에 없다. 자, 모든 인사 신해의 중계는 얘들이 생하려고 하는 글자가 있고, 진술충리에 있는 중계는 마무리하는 글자가 있다. 그랬잖아, 지금. 그래가지고 해에서 생해가 목기운이 맞지? 어디서? 묘에서 제일 왕해가 위에서 마무리했잖아. 됐죠? 여기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럼 다시 111페이지 보면은 차례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해, 자, 축,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그래서 우리가 절지에 갔다 이런 말 하잖아. 절지 이런 말 할 때 갑이 신을 보면, 우리 신을 보면 절지란 말이에요. 이 절이란 건 뭐냐면 아까 말했는 것처럼 절되어서 내 모습을 드러내나 안 드러내나 못 드러내. 생하는 거는 인사신해 중에 있습니다. 묘하는 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술충리에 있습니다. 생하는 글자의 중기를 보시면 이 글자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분스님 해 있죠. 해에서 생합니다. 병화보조 이토는 어디서 생하지? 인에서 생합니다. 경금은 사에서 생하고 입은 신에서 생합니다. 인안에 인에서 선생님 보세요. 지장간이 아니고 12우선 조개표 보면은 인 보시면 인 글자 있죠. 병구 옆에 인 글자 있죠. 병화는 어디서 생하노? 인에서 생하고 사운 있죠. 중간에 뭐 있습니까? 경금 있죠. 주체가 지금 청간 경금입니다. 경금은 어디서 생하고? 사에서 생하고 사중기부터 나타났으니까. 그 다음에 임 있죠. 임수. 임은 신유술 여기에 있으니까 신에서 생하고. 갑은 해자축의 해에서 생합니다. 12운성표와 지장간을 동시에 놓고 선생님들이 보셔야 돼요. 아까 우리 쌤들 할 때는 지장간에서 그거 봤었잖아. 지장간 보면서 전급 체와 용 봤었잖아. 아까 요 앞에 초급반들은 체와 용에 대해서 보는 것을 지장간 가지고 봤었고, 쌤들은 지금 신용성을 볼 때 지장간을 본답니다. 진, 미, 술, 축 얘들은 전부 다 중기에서 마무리하는 기운이 있습니다. 지장간을 다시 펴서 진의 중기에 뭐가 있어요? 쌤들 봐봐. 개가 있죠. 미의 중기는 뭐가 있어요? 을이 있고, 술의 중기는 뭐가 있어요? 정화가 있고, 축의 중기는 뭐가 있어요? 신금이 있어요. 그러면은 진이라는 글자는 물기운, 수기운을 마무리하고, 미라는 글자는 목기운을 마무리하고, 술이라는 글자는 화운동을 마무리하고, 축은 신금, 금기운을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한다는 것은 무슨 자리다? 묘지. 12운성에서 생기는 전부 다 인사, 신해 시작하는 거겠지, 그지? 그럼 묘지는 가두는 거잖아. 그건 어디에 다 있노? 진술, 충미. 왕지 제일 좋은 건 어디에? 자오, 묘. 여기까지 알겠어요, 선생님들?